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가보공무원들과 함께 충원탑을 참배하고 다산 유적지에 가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 묘소 앞에서 우리 공직자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또 정약용 선생님과 관련된 뮤지컬을 우리한테 또 풍자 섞인 모습으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은 2018년 무술년 새로운 해이면서 남양주시가 다산 정약용의 해로 1년 동안 선포하고 1년 동안 우리가 그분의 뜻을 기리는 이런 해로 정했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렴 사상이죠. 공직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사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사상이다.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애민 사상이죠. 다산 선생님의 애민 사상은 정말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듯이 모든 학문을 백성을 위한 학문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이런 보편적인 국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 쉽게 그것이 뭐 특별한 일로 이렇게 매겨질 수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선비들은 바로 학문을 위한 학문, 또 선비를 위한 학문, 신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학문이었다. 이런 사회 풍제 속에서 정말 실사구시 애민 사상을 갖고 백성을 위한 학문을 주장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한 창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만큼 용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이런 학문을 추구했을 때 자기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받는 이런 시대에 바로 실질적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 소위 말하는 형이사학적인 이런 학문을 논했을 때 과연 학자들이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 그분의 숭고한 이런 정신, 그리고 정말 백성을 아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애민사상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르신을 봉사하고 어린이를 보살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상을 당한 사람, 또 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 이런 불우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목민심서의 글에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양주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올린 희망케어 복지 시스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아니냐. 바로 애민정신,
다산 선생님의 애민 정신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후예인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 그것이 더 진보된 형태로 우리 남양주의 희망케어 복지 시스템이 완성되는, 이어가는 한 해가 되길 희망을 합니다. 저는 신년의 즈음에서 세 가지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해왔던 행복 10미닛입니다. 행복 10미닛은 바로 다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백성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갈고 닦은, 그리고 이 기반이 확실하게 갖춰진 행복 10미닛 8개 행정복지센터 플랫폼을 통해서 행복 10미닛이 더욱 발전되고 진화되는 이런 형태의 행복 10미닛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장의 생각입니다. 사실 복지가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도 계층의 구분 없이, 연령의 구분 없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 없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이런 기반은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행복 10미닛에 깔려있는 이런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10분 내에 채용 문화, 그리고 복지, 학습,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 남양주 시민이라면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르신 공양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불문하고 똑같이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죠. 남양주 시민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중상층 이상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편리시설과 안전한 시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행복 10미닛의 정신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속적인 이런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이 우리 남양주시에 확실하게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족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자족시설을 우리 시대에 맞는,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스마트 시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가 구리시와 연합자전을 통해서 경기 북부 2차 테크노밸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산흥 스마트밸리를 정부로부터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위치시켰습니다. 또 우리가 중심 도시를 활발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족 기능이 곁들여지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배드타운에 불과했을 때 이 도시가 과연 발전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의 트렌드는 바로 스마트 시티와 자족형 기능을 갖춘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방향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이 우리 남양주시는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갖고 태어난 이런 도시입니다. 자연과 문화, 정말 억만금의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만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것을 유지시키면서 또 현 시대에 맞는 이런 스마트 환경과 융합된 이런 슬로우 라이프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정착시켜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국제 행사도 치르고 이렇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중단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 올린 것은 잘못하면 사상 누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작년 하반기에 싱가포르와 인도를 다녀오면서 우리가 하천 정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또 후손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최소한도 남양주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맞는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시장의 생각입니다. 싱가포르 다녀와서 우리 8개 행정복지센터별로 소하천을 공헌화 사업을 하는 이런 경연도 함께 했습니다. 8개 행정복지센터별로 좋은 안도 내놓고 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인도 가서는 얻은 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배울 점보다는 거기를 보고 반면 교사로 얻은 건 교훈이 너무나 크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공기, 대기 환경과 수질 환경, 수질을 높여가는 거. 이거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이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은 전기입니다. 전기. 집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 생산된 그 전기로 주거 기능을 유지시키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최소한도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이런
ICT 계통의 이런 이용 가능한 기기들은 전부 전기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이런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공고하게 가져주기만 한다면은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는 그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만 됩니다.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가 금년에 해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은 또 중요한 한 해입니다. 6월 13일 날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가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4,200시간이더라고요. 4,200일. 그 4,200일 날짜로 푸니까 꽤 긴 것 같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엊그저께 제가 2006년도에 7월 1일 날 취임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2년, 6개월 모자라는 12년이 흘렀네요. 4,200일이 흘렀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남은 6개월 동안 선거 관리 잘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역점 시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뿌리 내리고 저희 임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선거가 시작됐는지 후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분위기가 이제 좀 그렇게 가네요. 언론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될 일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정치적 중립입니다. 자칫 그 후보자에게 자료가 나가거나 또 오해가 살 만한 일을 함으로써 공직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시장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관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기 가는 것이 저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리에서 꿋꿋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강하게 불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보고 배운 지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상소문에 이런 말을 쓴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상류 12.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수군의 사기를 올리고 또 승전의 의지를 아주 불리한 전세를 뒤집는 아주 중요한
이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기계와 용기와 신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상류 12.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해 주시면은 우리가 쌓아 올린 금자탑은 더욱 빛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금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인사가 대규모 인사가 있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는 한 해가 되길 희망을 합니다. 마칩니다.